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법의 목적 안 외워지는데 외워지죠? 보신산수. 그렇죠? 상표를 보호하고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데 기능을 보호하지만 그걸 사용을 해서 하게 되고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 이익 보호인데 부정 경쟁 방지 그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 중에 이렇게 우리 편의점 가시면 딱 구별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상품 여기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뭐 주워 먹는 거 아니 주워 먹는 게 아니죠. 그냥 먹는 거겠죠. 근데 뭔가 딱 정해놓고 먹잖아요. 뭘 보고 정해요? 브랜드를 보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유명한 거 요즘에 뭐 뜨는 거 뭐 이런 걸 먹게 되는데 그게 다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건데 마케팅적인 거는 브랜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법률적으로 상표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걸 구별해 주는 게 자타 식별 기능 다른 상품하고 구별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같이 나오는 게 출처 표시를 나타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포스트잇 그러면 이게 오리온 건지 뭐 롯데 건지 뭐 정확히 몰라도 어쨌든 뭐 어느 회사 거구나라는 인명의 추상적이어도 되고요. 근데 되게 유명해. 내가 이 과자를 너무 좋아해. 그럼 이게 롯데 건지 뭐 혜택 건지 뭐 그걸 딱 알게 되죠. 그죠? 그런 부분들 빙그레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자, 우리 이제 상표법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목적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항상 이런 큰 틀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정의 규정이라든지 모든 법조문에 대한 목적과 정의 규정 여러 가지들이 쭉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표를 출원을 하게 되면 뭔가 심사를 하겠죠. 근데 이거 이제 절차적인 거는 조금 떨어져요. 1차든 2차든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여기서 막 뭐랄까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요령 이런 것좀 알려드릴 거고요. 정의는 어쨌든 뭐 잘 알아야 되는데 등록 요건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거의 우리가 16회 강의 기본적인 강의를 할 때 거의 10회 가까이 아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놓으면 여기서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되고요. 나중에 뭐 심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요것들. 등록 요건 얘기 또 뒤에 나올 거니까 여기에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해서 등록이 되면 권리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원래 이 전 과정에 등록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출원이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특허에서는 아마 출원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뭐 선출원이냐 뭐 이런 거 따질 때 정도지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모르셨을 텐데 우리 상표법에서는 요 출원하는 출원일 일로 표시해요. 그다음에 여기 등록 결정하는 등록 결정 시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때 시점이랑 요때 시점 요 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 구분하는 경우가 상표법에는 있어요. 근데 다행히게 여러분들은 옛날에 되게 많아서 헷갈렸는데 이제는 5개밖에 없어요. 보통은 여기에요. 전에 뭐 어떻게 했네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등록 결정 요때를 기준으로 해요. 뭔가를 따질 때. 근데 요때를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딱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5개만 외우면 되겠죠? 그거를.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한 10개 됐어요. 그러면 헷갈려. 그거를. 근데 당연히 최근에 2016년도에 좋은 것도 있죠. 그런 게 개정이 돼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 할 때 이게 이제 등록 요건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등록 요건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뭐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요게 크게 보면 요거예요. 항상 이걸 자꾸 선반을 크게 머릿속에 틀을 잡아 놓으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점이 여기구나. 강의할 때는 이제 되게 늦어요. 천천히 하게 되고 막 되게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막 이럴 때는 어딘지를 자꾸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등록 후에는 여러 가지 뭐 권리, 뭐 침해, 뭐 이런 걸 특허법에서 배우시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상표법상의 독특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판, 소송. 특허법하고 공통되는 뭐 이런 거는 안 해요. 그건 굳이 안 하고요. 좀 차이 나는 것만 합니다. 공통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는 언급을 드리겠지만 아신다는 전제하에 상표법 특유의 그런 것들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상표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 우리 특허에서는 뭐라고 하죠 보통? 해외 특허 뭐 이런 거 할 때 PCT 하죠. 그다음에 디자인에서는 헤이그 하게 됩니다. 헤이그 제도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마드리드를 잘 해놓으시잖아요. 혹시 뭐 디자인 보법을 먼저 공부하신 분 네, 없죠. 예. 예. 뭐 이러면 또 김웅별 이사가 싫어하시겠지만 예, 디자인 보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뭘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마드리드를 잘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헤이그는 거저먹기예요. 그러니까 PCT는 좀 되게 독특하고 마드리드랑 헤이그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마드리드를 원칙처럼 정리를 딱 해두면 차이 나는 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뭐 기간이라든지 절차, 이게 절차적인 거거든요. 그거 해두시면 헤이그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마드리드는 또 나중에 또 아까 왜 테마 특강에 별도로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테마 특강이 왜 좋냐면 또 여러분이 약하신 부분은 그 부분만 계속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절차잖아요. 하기는 해야 돼요. 절차 같은 것들은 솔직히 뭐 제가 마드리드로 여러분이 직접 하실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나중에 뭐 변리사가 된 다음에 뭐 할 때는 현재는 할 일이 없지만 나중에는 뭐 하셔야겠지만 하지도 않은 걸 하자니 어려워요. 그때는 계속 반복하고 들으시고 하시는 게 최고예요. 절차는 하긴 해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좀 처음에 어려운 게 민사소송법이에요. 뭐 여러분들 막 법원에 자주 가실 일이 없잖아요. 많으신가? 많은 건 제가 어쩔 수 없고 개인적 사정이니까 그건 이제 모르겠지만 법원에 몇 번 가면 이제 보여요. 뭐 이제 변호사를 끼든 뭐 한번 소장 내고 뭐 관할 얘기 나오고 뭐 이러고 뭐 재판적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소송 비용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쳐요. 그러면 좀 해본거나 뭐 법원이라도 한번 눈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해봤으니까 뭐 그런 게 감이 딱 트는 이게 하나의 틀이 잡히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 솔직히 저도 법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딱 보면 뭐 제가 죄를 짓게 생겼어요. 제가 뭐 안 보이죠 마스크를 가려서. 네. 그러니까 뭐 경찰서도 가본 적이 없구만 뭐. 근데 이걸 소송을 해야 되니까 어렵단 말이야. 이게 절차법이거든요. 또 절차법도 되게 어려워. 뭐 이상한 거 막 학설로 막 싸우고 막 아우 머리 아파요. 근데 민사소송법이 의외로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절차법이라 반복해서 계속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민법보다 쉬워요. 민법이 다행히 1차 시험에서 그렇지 민법이 2차 시험이잖아요. 겁나 어려워요. 오히려 절차가 더 쉬워요. 이런 것들. 절차는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 절차라서 그래요. 나중에 마드리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드리드는 1차 때 거의 한 문제씩 나와요. 그다음에 2차 때는 와 이게 2001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마드리드가. 예, 몇 문제 나왔을 것 같으세요? 23년까지. 네, 적극적으로 예, 관심이 없어도 대답하기도 싫은데 자꾸 날 쳐다봐 이러지 마시고요.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되게 웃기죠. 1차는 매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차 때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절차니까. 그 다음에 2차 때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것도 나오는 부분 잡아드릴 거니까 이거는 마드리드 특강 때 딱 해드릴 거예요. 절차라서 이게 절차라서 이런 좀 차이가 생겨납니다. 1차 때 왜 이렇게 나오고 2차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걸 자꾸 생각을 해두시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쉬워요. 우선은 이제 요거 조금 하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파고듭니다. 요거를 잘 해두시면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거죠. 아 상표 이게 말이야, 뭐 이러면서 등록이 어려울 걸. 왜냐면 이제 커피숍 하나 하더라도 이제 상표 등록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커피숍, 뭐 식당 이름. 그럼 혹시 지인 중에 친구 중에 뭘 한다. 뭐 그러면 그 상표 등록 확인해 봤어? 하면서 아는 척을 하세요. 대신 내가 등록 가능성은 난 몰라. 그럼 내가 잘 아는 변리사가 있어. 절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제가 싸게 해드리겠죠. 이거 절차, 이거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 이거 순서대로 보신다는 거. 자꾸 보여드릴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 어디쯤 하는지 해가지고. 그럼 우선은 등록 이유는 나중에 따로 할 거니까 항상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요. 그걸 서류를 내는 걸 출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작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게 아마 특허법에서도 만약에 이게 좀 잘못돼 있어. 그러면 뭐 해요? 불수리 된다 그러죠. 반려되고 꺼져 하면서 다 안 받는 거. 그게 불수리, 반려예요. 근데 우리 상표법은 불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려 안 하고 조금 받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겠죠. 요때 이제 중요한 게 절차적인 거랑 등록 요건. 등록 요건이 있고. 근데 거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표법에 되게 독특한 건데 출원 공고라는 게 있게 됩니다. 출원 공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원 후에 출원 중에 알려지게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등록 공고가 있어요. 이게 2016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원래 특허나 디자인은 원래 있었는데 상표법에 없다가 여기 2016년도에도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등록 후에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정리해서 공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출원 중에 공고예요. 이거는 왜 하냐면 우리가 다 심사를 했는데 우리가 상거래상 이걸 다 알 수도 없고 혹시 더 유명한 애가 있어? 이거 등록되지 말아야 돼? 그럼 이의 신청할 애들 있으면 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 공고예요. 상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특허는 옛날에 이의 신청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뭐 다시 이렇게 생겨났는데 특허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상표는 되게 중요해요. 보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심사라는 물품에만 있고 상표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건 그냥 상식으로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상표 신청을 하면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지인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뭐 변리사 공부한다며 상표 등록 받고 싶은데 얼마나 걸려? 글쎄 잘 아는 변리사 소개해 줄까?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예. 그거는 아셔야 되잖아요. 1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틀려서 이게 놀래요. 1년이 넘으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왜냐하면 이의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줘요. 이게 3개월이 걸려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 3개월이에요. 그럼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우선심사를 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2009년도에 도입된 우선심사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다 나중에 합니다. 그냥 자꾸 뭐 적으셔도 되는데 이걸 외우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할 건데 자꾸 이렇게 익숙하게 하려고 자꾸 눈에 보여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치가 어딘지 알게 되거든요. 처음에 잘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단어도 익숙하지 않고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해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선심사를 하면 이게 원래는 1년인데 1, 2개월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4, 5개월 내에 등록받을 수 있어요. 상표법은. 그게. 근데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안 되겠죠. 이건 무조건 3개월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절차적인 거는 뭐 가볍게 볼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라고요? 요거 등록 요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계속 몇 번씩 볼 거니까요. 네. 막 자꾸 일부러 쓰고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 없고요. 자꾸 몇 번만 보면 그랬잖아요. 상표법이 지금 어디 왔어요? 마실에 왔어요. 제가 가이드예요. 자, 저만 따라오세요 하면서 제가 지금 깃발 들고 와요. 꼭 그런 분들 있어요. 딴짓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고생해요. 저 따라오라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몇 번씩 돌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쉽게 하시게 됩니다. 자꾸 보여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상표 정의. 그렇죠? 우리 이제 상표란 게 도대체 그럼 뭐냐? 그리고 뭐 사용이 중요하다며. 그럼 상표 사용은 뭐냐? 이런 어떤 정의 어떤 요건이 나오겠죠. 원래는 되게 많은데 아직 안 배운 것들을 나중에 테마 특강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빼고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 몇 개만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등록 요건으로 가게 돼요. 자, 이제 상표의 정의고요. 교재는 20페이지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럼 상표법인데 그럼 상표란 도대체 뭐냐? 입니다. 상표란 되세요. 이거 제가 외울까요 말까요? 제가 지금 못 외워요. 근데 알아요. 상자 사표에서 제가 외워요. 상품의 자기의 상품과 관련돼서 타인에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 그래서 상자 사표에서 저는 외워요. 그건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상표는 뭔진 모르겠지만 뭐 상품과 관련이 있구나. 근데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거 되게 길죠. 이걸 그대로 쓸 이유가 없어요. 이걸 아까
짧은 단어로 아까 뭐라고 했는데 자타식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을 식별이라고 쓸 일이 없어요. 자타식별 또는 그냥 식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자타식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이제 상품이라는 게 관련된데 처음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상품이 뭔지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그 상품이면 뭐 그냥 상품 아닐까요? 상거래에 사용되는 그냥 물품인가? 근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법률 공부를 하게 되면 각각의 정의가 법에 없으면 그럼 여기 지금 상품이 뭐라고 지금 안 나와 있죠. 조금 힌트가 있어요. 뭐 지리적 표시부가 있는데 이걸 뭐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서비스가 조금.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정의가 없어요. 정확하게 상품이 뭔지. 그러면 뭐 우리가 상품학에서 배우는 상품인가? 그게 아니에요. 요게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서 우리 공부하다시피 민법 같은 것도 뭐 700 몇 조까지 우리 공부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손해배상 그러면 뭐 별거 없잖아요. 인과관계 어떻고 뭐 고의과실 뭐 몇 개 요건밖에 없는데 판례는 막 쫙 있고 막 뭐 몇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상표법이.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특허법을 공부하다가 상표법을 보면 갑자기 우울해요. 특허법은 막 좀 체계적인 것 같고 법률 막 연결만 되면 딱 이해가 되는데 상표법은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갑자기 교재를 딱 보면 갑자기 판례가 막 밑에 막 각주부터 해서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선 틀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상품. 상품을 자타식별하기 위해서 되겠죠? 사용하기 위한 표장이구나. 그럼 표장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상표할 때 표시 뭐 장식하는 건가 본데 이것도 정의를 해놔요. 근데 이건 이제 법조문에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뭐 예전에는 이걸 되게 구분을 많이 했는데 표장 뭐 문자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그냥 아주 딱 뭐랄까 단촐하게 딱 줄여버렸어요. 대신 되게 넓어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쭉 있죠. 자 이거 외울까요? 기문, 도소, 내밉, 홀. 외우기 싫죠? 외우지 마세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기호, 문자 등 이러면 돼요. 혹시라도 쓸 일이 있으면. 기호, 문자 등을 근데 뭐 요거는 중요하겠죠?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그냥 하여튼 뭐 뭘로 만들었든 상관없어요.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이상한 거 없었어요? 소리도 상표가 되고요. 냄새도 상표가 돼요. 냄새는 아직 없어요. 근데 소리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어요. 까똑 까똑 이거 최근에 등록됐어요. 이게 2000년대 중반 후반인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 맨 처음에 등록 시도한 게 옛날 같으면 그냥 사랑해요 LG 이렇게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LG 이렇게 그 음을 그래서 소리 상표가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절차는 뭐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 이거 상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상표 등록하면 문자나 이런 거는 그냥 뭐 내면 될 것 같은데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까똑 뭐 이런 걸. 그래서 이거 파일을 내요. 파일. 소리 파일. 소리 파일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 소리 파일 같은 것들은 그게 내고요.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사이트에서. 그런 부분들. 근데 소리 상표는 아직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소리 상표는 냄새 상표는 아직 없는 게 냄새를 딱 느끼는 순간 이게 어떤 누구의 상표인지를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냄새라고 느낄 만한 상표. 언젠간 나오겠죠. 계속 광고를 하고 뭐 이러면. 근데 이건 특이한 상표라 나중에 할 건데 소리 냄새든 뭐 안 가리고 하여튼 구성 표현에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나오네요. 아까도 강조드렸던 거. 출처를 나타낼 수만 있으면 그죠? 그걸 사용하기 위한 모든 표시는 다 표장이라고 한다. 그 중요한 키워드가 2개 나왔습니다. 자타식별 나왔고요. 출처 표시. 그러니까 상표는 뭘 보호한다고 했어요? 기능을 보호하는데 그래서 목적에서 그런 게 숨어 있는 거고 기능을 보호하는데 그게 상표다.
자타식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상표고, 그 표장이라는 거는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거다. 그게 결국 뭐예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호든 문자든 상관없다. 이렇게.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테마 특각 때는 이거 좀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비전형 상표라고 해서 좀 독특한 상표들. 그래서 뭐 색채, 입체 상표, 뭐 소리, 냄새, 홀로그램, 동작, 뭐 이런 것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지리적 표시, 뭐 이런 것들 독특한 게 있어요. 제도상. 근데 이거는 지금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뭐 상표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상표를 먼저 다 하고 나서 요걸 하게 되면 쉬워요. 특이한 것만 보면 돼요. 아, 상표를 이제 다 아는데 뭐 입체 상표가 있어? 입체 형상? 그러면 아, 입체적인 거 뭐 좀 독특한 걸 뭔가를 나타내면 되겠구나. 기본적인 건 다 똑같아요. 차이 나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마틱 강좌 따로 해요. 오늘 됩니다. 상표 정의는 상자, 사표, 상품을 자타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표장. 근데 사용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로만 하기에는 너무 안 돼서 요거는 얘는 2조 1항 11호 2조 2항으로 다시 뺍니다. 요걸. 거기 이제 뭐 필기노트 혹시 쓰신다면 거기 7페이지 필기노트에 상자, 사표, 사용 별도로 규정을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정의 규정 하나만으로 다 놔두면 좋은데 이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자타식별력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자타식별력이 그러면 있어야 될 거예요. 뭔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 법으로도 정해놔야겠다. 안 되겠다. 출처 표시는 결국 자타식별력에서 나오니까 이걸 너무 중요하니까 33조에서 따로 규정을 합니다. 자타식별력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33조 따로 규정을 합니다. 원래 상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따로 규정을 합니다. 지금 틀만 잡는 거예요. 뭐 이게 자체가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객관식만 보는 시험이면 뭐 이거 빈칸 치우고 할 거예요.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은 거야. 그건 너무 해요. 근데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외우시면 이건 외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상자, 사표, 그다음에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다. 근데 이건 다 암기장에는 다 두 문자로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도 다 중간중간에 다 해드렸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고 제가 뭐 두 문자만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외우시는 거. 중요한 게 뭔지 이게 필요합니다. 자, 법조문 보이시죠?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근데 강조드린 게 몇 개가 있었죠? 상품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판례가 있다고? 너무 중요하고. 이건 법조문이 따로 있으니까 중요할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 근데 요거는 출처 표시는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따지면 되고, 요거는 그냥 한 번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 번만 딱 외워두시면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필기 노트에도 있죠. 자타식별력 너무 중요하니까 33조. 자, 요거는 2조 2항에서 별도로 정의를 하고, 표장은 아까 2조 1항 2호가 있었죠. 표장은 뭔지, 그렇죠? 근데 상품이 도대체 뭐냐? 상거래에 사용되는 물품인가? 그럼 도대체 물품은 뭐죠? 이게 물품도 원래 규정이 있어요. 디자인보호법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판례에서는 오케이. 자꾸 말이 많은데 뭐 제가 그냥 틀만 잡는 거예요. 나중에 다 교재에 다 있는데 우선은 딱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상자, 사표인데 상표이려면 상품에 써야 된다. 근데 상표는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독립 거래 대상물이 돼야 되고 상거래에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됩니다.
교재 그대로 있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당연히 외우세요. 왜냐?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보신산수 다음으로 꼭 외우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외우지 말래도 외워져요. 교독 상목품 해가지고. 왜 외워요? 이런 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법 규정에 정의가 없으면 판례에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판례에 딱 갔더니 판례에서 오케이 규정 내려줄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품이 딱 주어졌어요. 그럼 그게 상품이야? 아니야? 라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 문제집 맨 처음에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상품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이 세상의 모든 상품을 외울 수 없잖아요. 그 기준이 요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거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거를 물어보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냥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객관식 문제집 풀면 이제 별 희한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그럼 교재 보기 전에 한번 볼까요? 근데 우선은 혹시 힌트 뭐 하나 드릴게요. 물품은 부동산은 무조건 안 돼요. 물품은 이게 디자인 보호법에서 물품이라는 정의가 나와요. 그걸 활용한 건데 부동산 우리 디자인 보호법도 그래서 부동산은 절대로 보호되지가 않아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러면 건축 디자인 뭐 이런 건 어떡하냐? 그건 저작권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물은 안 해요. 그런 것들은. 그럼 재미삼아 몇 개만 할게요. 이거 뭐 외우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몇 개만 보면 이건 벌써 아닌 거 알겠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레미안, 힐스테이트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상표 등록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등록받았을까요? 별로 관심 없죠, 그렇죠? 뭐 등록됐나 보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아파트 나중에 살 거야. 뭐 강남에 큰 집 하나 살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아파트는 안 돼요. 무조건 부동산은 안 돼요. 그래서 운반 가능한 뭐 이런 거는 돼요. 운반 가능한 뭐 가능한 조립식 가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서 배우면 되게 쉬운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분양업 또는 뭐 건설업 이런 걸로 등록받았어요. 그게 없어요. 아파트 부동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독약. 독약. 상품일 것 같아요? 아니세요? 쥐를 죽이고 싶어요. 독약을 저 약국에 가서 사고 싶어요. 팔겠죠. 뭐 청산가리.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상품이에요. 그거를 나는 되게 도덕적으로 저런 건 독약을 살 일이 없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상품이에요. 그다음에 뭐 담배 뭐 이런 것들, 생선, 심지어는 죽은 생선 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요? 말이 좀 이상하게 되죠. 생생한 뭐 그건데 죽은 생선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상품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걸로 가면 돼요. 교환 가치를 갖고 상거래 목적물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례 좀 이따 하겠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3M 다닐 때 이제 회사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해요. 문구용품, 뭐 포스트잇 그쪽이었거든요. 사무용품. 그럼 그때 이제 참 나레이터 모델을 참 많이 만났죠. 나레이터 모델이라고 좀 그렇고 나레이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오늘 오신 분들 네 상품 이거 드리고요. 쏘세요. 야 선물 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잇을 물건을 팔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샘플로 막 이런 것들 뭐 하셨으니까 선물 주고 막 그래요. 그럼 이 샘플은 어떻게 될까요? 샘플로 주는 것들. 거기에 포스트잇이라고 상표가 표시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료로 주는 거죠. 광고 매체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치 뭘 주고 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교환 가치를 갖고 상거래상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럼 뭐 별거 아닌가 본데 상품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품이어야지 상표가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 나중에 내일 해야 되겠는데 사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표 사용이어야지 뭐 침해 문제가 있거나 그래요. 근데 상표 사용이려면 상표여야 돼요. 근데 상품이 아니래. 그러니까 누가 내가 등록받은 상표랑 똑같은 거를 어떤 상품에다 부착해서 뭘 해.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판촉을 해요. 그럼 내가 권리자인데 내 거 침해한 것 같아. 했더니 침해가 아니래. 왜 그랬더니 침해 요건 중에 하나가 상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품이 아니래. 그럼 상품 아니잖아요. 상표가 아니면 사용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니에요? 침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상표가 비슷하다고 해서 침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품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도 중요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인가 올해 나왔습니다. 2차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차 시험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것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 규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에 됐고, 자 그러면 교재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노트는 8페이지 보시고요. 요거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우선 20페이지 우리 아까 정의 규정 봤었죠? 2조 2랑 1, 2호 있고요. 자, 우리가 보통 교재에 의 그러면 보통 의는 보통 그냥 법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뭐 외우시거나 또 보고 뭐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니면 법조문 대신 이것만 먼저 보든지 뭐 이래도 되고요. 자, 그러면 상표의 구성 요건 아까 외웠죠? 상자 사표 우선 상품에 사용된다. 상품. 자, 양가로 1번 돼 있죠? 거기 21페이지 방가로 1번. 자, 거기 상품 동그라미 치시고 쭉 줄 치시고 요거는 별 표시 외우셔야 됩니다. 교독 상목품. 그래서 각주 97번에 윙크 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주 101번도 표시해 주시고 카스 사건인데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방가로 2번. 자, 교독 상목품이니까 자 용기에 담아서 독립거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술도 되고요. 가스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술 자체는 이게 애매해요. 술 자체, 그러니까 술은 뭐 이해가 돼요. 가스 그러면 이걸로 뭔가 담아야죠. 가스 제가 공기 사드릴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드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구분할 수 있고 특정 지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뭐 할 수 있죠. 거래 대상이 되고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운반 가능한 조립가옥은 왜 해놨겠어요? 부동산은 원래 안 되는데 요거는 된다. 그건 이제 물품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방가로 3번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가로 치시고요. 시험에도 몇 번 나왔고요. 2차 때 가장 기본이에요.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는 판례로. 그다음에 사은품 그냥 나눠주는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대리점 배포용 견본 줄 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아까 말했죠. 부동산 안 되고요.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X. 그래서 방가로 2번 옆에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방가로 3번 옆에는 X 해놓으시면 나중에 눈에 딱 띄시겠죠. 그 다음에 22페이지 그 다음에 열, 향기와 같은 무채물 딱 뭐 특정하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유통성이 없는 골동품, 예술품이나 금제품. 금제품은 제조할 수 없는 거. 그렇죠? 법으로 뭐 금지했거나 이런 것들. 상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골동품은 상거래가 되긴 하지만 딱 일회성이죠. 그래서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금지된 마약류, 그 다음에 뭐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법령상 금지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방가로 4번 그 옆에도 X 해놓으시고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옆에다 그냥 공고한 정도. 그 다음에 신문 광고의 공고문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별 표시해 두시고요. 올해 판례예요. 상품성 판단 시 무상 제공 행위의 판단. 자, 요거는 표시해 두시고요. 줄은 둘째 줄부터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방가로 6번. 자, 디지털 상품 줄치시고 다운받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 요거는 애매하죠. 이게
물건 어떤 유체성이 있냐 이게 애매하거든요. 물품으로 봐야 되느냐. 하지만 이건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실무에는 상품 유구분이라는 게 있는데 줄만 치시고요. 판례도 상품으로 인정하고 2차 시험에 옛날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당연한 거고요. 네, 방가루 7번은 그냥 줄만 쳐놓으세요. 심사 기준에 나오는 지문 정도니까 그런 건 눈에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정확한 상품에 대한 명문 규정 없죠.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게 뭐냐라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목적과 시행 규칙상의 상품 류구분이 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사회 경제적 통념에 따라 상품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선은 뭐 상품 류구분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됐죠? 자, 상품은 교독 상목품인 건 알겠는데, 그렇죠? 이거 먼저 볼게요. 요거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뭐 적으셔도 안 적으셨는데 뒤에 또 나와요. 제가 아까 상표 사용은 내일 공부할 건데요. 불사용 취소 심판. 그러니까 상표 사용이 되게 중요해요. 내일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2조 1항 11호하고 2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막 판례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의 매년 시험에 하나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쉬워요. 어렵진 않고. 근데 상표 사용이려면 상표 사용의 어떤 요건이려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요거에 항상 관련이 있어요. 침해 요건 중에 하나거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면 심판에서 판단하는 게 상표 사용. 그다음에 우린 뭔진 몰라도 사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하면 불사용이 되는데 그때도 사용이어야 되는 어떤 요건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상표 사용 얘기하면 요 셋 중에 하나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상표법상 그건 그냥 하나의 요건일 뿐이고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판례가 많다고 했는데 이 판례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로 여기에 많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침해를 따지려고 했더니 상표 사용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상표에서 상품이어야 되잖아요. 상품에 사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상품에 사용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광고 매체에 썼어. 그럼 상품에 쓴 게 아니면 상표가 아니고, 그럼 상표 사용이 아니고, 그럼 침해가 아니겠네요. 근데 권리범위학의 심판은 아직 몰라도 뭔가 권리범위에 속하냐 안 속하냐 뭐 이런 건데 안 나오. 그다음에 불사용에 해당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게 되고 이렇게 따지게 돼요. 이게 연결이 돼요. 이 부분이. 이거는 계속 반복 몇 번씩은 나오니까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걸 설명드려야지 좀 이해가 돼요. 아직 이런 걸 몰라도. 그럼 보겠습니다. 윙크 사건. 이게 뭐냐면 필기 노트에도 다 있습니다. 윙크라는 이게 등록 상표예요. 그 상표는 나중에 등록받을 때 뭐 윙크라는 상표 등록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무조건 어떤 상품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권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분야를 정해놔야 돼요. 뭐 돈 많으면 다 해놔도 돼요. 이걸 이제 크게 45가지 분류가 있어요. 이거를 그거 이제 내일 할 건데 그 중에 어쨌든 뭐 잡지라는 상품에 대해서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특정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그림 그릴 때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상표고 이게 이제 해당되는 상품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R 표시는 리지스트레이션의 약자 R입니다. 등록 상표라는 표시고 아무나 못 써요. 등록받은 상표에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식. 등록을 받아놨는데 갑이 이제 이렇게 썼던 거예요. 잡지인데 로드쇼라는 잡지를 이제 출간하나 하면서 여기다 윙크를 썼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별책 부록으로 이거를 팔면서 이걸 껴주는 거예요. 별책 부록 아시죠? 뭐 잡지를 잘 안 사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냥 사면 같이 포장을 해서 주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 판매를 해온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이제 한 100번은 나와요. 불사용 취소 심판 얘기는 강의하는 동안 119조 1항 3호라는 규정이고 3년 동안 더 요건이 있지만 3년 동안 등록 후에 3년 동안 만약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럼 불사용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저절로 취소되는 건 아니고 야 이걸 내가 쓰려고 했는데 누가 등록해놨네? 근데 너 3년 동안 안 썼지? 취소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의리 건 거예요. 윙크라는 게 내가 쓰고 싶었는데 잡지에 이 인간이 해놨네? 해서 딱 걸었는데 나 썼어. 막 주장한 거야 갑이.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에서 불사용 뭐 해당되냐 따질 때 상표는 상품에 써야 되는데 이게 뭐야? 별채부로? 이거 네가 따로 팔아? 아니잖아. 교도독 상목품이야. 상품은 하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거는 교환 가치를 갖고 독립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상품이 아니네. 그래서 윙크를 아무리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품에 쓴 게 아니니까 사용이 아니에요. 사용이 아니니까 불사용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취소되겠죠. 그래서 상품의 정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판례가 하여튼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 중에 이제 상품과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상품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 문제 상품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요거를 시험 문제를 내기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97년도인가 98년도에 요걸 이렇게 하나 냅니다. 나중에 2차 사례집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럼 모든 사례집의 1번 문제는 요거를 변형한 거예요. 기출 문제가. 자, 보겠습니다. 갑이 카스인데 티셔츠하고 수영복에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아까 왜 상표는 상품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도 카스로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카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분야가 틀리면 돼요. 이거는 티셔츠죠. 이거는 맥주.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표가 같아도 유명한 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유명한 건 떠나서 상표가 같아도 상품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제가 예를 들으니까 갤럭시 스마트폰에 등록돼 있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삼성 계열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회사예요. 제일모직에 갤럭시라는 양복에 있어요. 의류. 그럼 상표가 갤럭시라고 분명히 있는데 공존하죠. 뭐 또 하면 뭐 제네시스 뭐 이런 거 있죠. 자동차. 저쪽에 닥치기는 회사 유명한데 회사 이름이 제네시스예요. 공존해요. 물론 분쟁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 뭐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는 또 별개인데 나중에 배우시면 알지만 우선은 원칙적으로 뭐 공존해요. 가능해요. 그럼 이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의리 이런 거 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길거리에서 카스를 사시면 막 판촉 행사를 한 거예요. 사면 우리 그걸 팔아주네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판촉 행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하면서 무상으로 배포를 합니다. 티셔츠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갑이 딱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저 인간. 나는 카스라는 상표인데 맨 앞에 상표를 표시했네. 그리고 이게 뭐예요? 티셔츠잖아요. 티셔츠에 상표를 표시했어. 우리가 아직 침해 요건은 몰라도 어쨌든 침해인 것 같잖아요. 느낌이. 요건 정확히 몰라도. 다른 요건도 되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면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봐도 침해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침해 주장을 합니다. 티셔츠에 카스를 표시했네. 그러면 이제 또 역시 침해 요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표 사용이어야 돼요. 그 상표 사용을 따지려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쓴 걸 보니까 의리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카스를 쓰긴 썼는데 티셔츠인데 우리 판촉 행사로 썼어. 이거 상품? 아니야. 상품이 아니니까. 상표 사용이 아닌데. 그러면 침해가 아니겠네. 그래서 침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상표 사용과 상품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내일은 아닐 거고 다음 주 정도에 2차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딱 알게 될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설명드린 게 나와요. 요게. 그러니까 제가 왜 판례에 사실관계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러는 게 뭐냐면 판례를 뭐 똑같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약간 변형하지만 많이 변형 못해요. 왜냐면 위험하거든. 오류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기존의 판례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표를 살짝 바꾼다든지 해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가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이런 사실관계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신 판례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걸 변형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중요한 판례 근거도 나오고 하지만 이게 왜 이런 걸 적용하느냐 이런 걸 알려면 사실관계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생겼어요. 갑이 저한테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인간 을 침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보시죠. 돈은 벌어야지. 해보라고 해야죠. 경고장 보낼까요?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 안 돼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아는 척하고 뭐 상품 아니니까, 상품 사용이 아니니까, 침해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건 우리는 법적으로 아는 거고 대신 잠깐 교묘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 경우엔 상품에 관해서만 써야 되는데 한번 해볼 소지가 있는데 한번 다툴 가능성인데 40-50% 정도입니다. 네, 뭐 누가 알겠어요? 약간 기상청 같지만 이런 식으로. 법리를 잘 알아야지 그걸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 잘 모르면 그냥 너무 정직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린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변리사 왜 드신다고요? 우리나라 지식재산 강국, 뭐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돈을 내가 벌어야지. 근데 지식재산 강국을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뭐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이거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침해 요건 문제 낼 거고 여기서 요것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추가를 해서 만들어요. 여기. 그래서 상표 사용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 중에 이 상품이 항상 상표 사용하고 연결되는 논점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단독으로 잘 안 나와요. 1차 시험에서는 그냥 뭐 지문으로 나오지만 2차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뭐 몇 문제는 안 나왔지만 항상 연결돼요. 그래서 요걸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됐죠? 자, 그리고 최근 판례입니다. 아까 말한 22페이지 방가로 5번. 이게 이제 별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배포했으면 상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판례에서는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상품이 뭐 수건이 한 100개가 있어. 그러면 이걸로 막 판매를 해요. 근데 한 90개는 뭐 판매도 하고 뭐 돈 주고 판매했어요. 그 중에 이제 10개는 뭐 그냥 나 좋은 일 해야지. 그래서 무상으로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린이집 뭐 그런 아니면 뭐 양로원에 하든 뭐 해서 무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막 싸운 거예요. 이 부분은 침해 아니지 않느냐. 무상으로 배포한 거는 상품이 아닌데 이 부분까지 왜 하느냐라고 했는데 무상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상품이 아닌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단독으로 그냥 무상으로 했으면 상품 자체가 아니겠지만 원래 이게 목적이 막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상품이 아니에요? 그 중에 그냥 일부를 그냥 무상으로 준 것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일부분을 약간 무상으로 했다고 해서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깝니다. 그것 뜻이에요. 최근 판례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 판결문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법조문 판례 정리할 때 그때 다시 해요. 그럼 그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공부를 하셨으면. 기억이 안 나면 뭐예요? 공부를 안 하신 거겠죠. 확인이 안 되지만. 그렇죠? 네. 하셔야 돼요. 자꾸 그런 것들. 나중에 그런 거 법조문 정리나 판례 정리를 하시면 그게 쭉 다시 한번 혼자 공부하셔서 또 되고 그다음에 또 한두 달 후에 7월 달에 이제 테마 특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딱 리마인드가 되면서 또 떠올리시게 돼요. 그래서 또 공부하시고. 그래서 1-2개월 내에 몇 회독하는 효과가 있어요. 법조문이랑 테마 특강.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우선 이제 뭐 이런 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그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의 양가로 2번은 돼지꼬리 하시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합니다. 아직 우리 서비스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죠. 상자 사표 양가로 23페이지에 2번 자타식 변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줄 치시면 되죠.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다음에 90년도 이전에는 특별 현저성이라고 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특별 현저성이 보이면 판결문에서 그걸 보시면 옛날 판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특별 현저성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은 세모해 주세요. 자타식별의 의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좀 진도가 좀 늦어요. 왜냐하면 좀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드리느라고. 그다음에 이제 아는 것들은 이제 중복되거나 그런 건 이제 스킵을 하게 되고 하니까.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아마 민법에서도 공부하시면 그런 거 있어요. 맨 처음에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민법을 또 공부하긴 하지만 태아가 언제 죽었네, 살았네, 뭐 노출이 됐네, 그게 뭐 중요한지 자꾸 하잖아요. 근데 중요하죠. 그저 막 상속이 걸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점이 있거나 또는 쟁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논의가 되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서로 다툼이 있다. 논점이 쟁점. 그럼 이거는 1차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2차에서는 민사성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설이 나누어진다. 근데 판례는 뭐 A하고 B가 있으면 판례는 A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A라고 생각한다. 나는 B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논리가 정확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민사성법 하시면 요런 쟁점이 수백 개 있어요.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게 돼요. 원래 이제 대신 방법이 뭐냐면 A, B, C로 나누시면 돼요. 단계를. A는 아주 외울 정도, B는 살짝, C는 그냥 뭐 키워드 정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2차용이에요. 1차에서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 중요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1차에서는 판례만 보시면 돼요. 근데 1차 시험에 요 학설이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 이제 상품 유사 판단에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1차에서. 이거는. 근데 뭐 워낙 중요한 거라 1차 때도 강조드린 거라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2차에서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자타식별은. 그래서 세모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설 이런 게 나오면 보통 2차 논점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 1차에서는 판례 정도만 봐두자. 근데 세모해 둔 거는 2차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혹시라도 나오면 제가 안 나온다 이거 함부로 보장은 못하지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읽은 감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소설 봤던 것처럼. 웃긴 게 소설처럼 봤던 게 더 잘 써져요. 억지로 외우지 않는 이상. 원래 그래요. 2차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말씀드릴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세모 말씀드렸고요. 3번 사용.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법조문만 줄쳐놓으세요. 2조 1항 11호, 2조 2항 규정. 제목만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각주 121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얘기 안 하셔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중요한지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참고하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요. 표시하고 이런 것들을. 121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표장이죠. 표장은 예전에 기문 도입결 이렇게 외우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줄칠 필요 없겠죠. 맨 끝에 25페이지만 첫째 줄만 줄치면 되죠.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뭐를 나타낸다? 출처 동그라미 치시고 당연히 사용하는 모든 표시다. 그러니까 개념이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리 냄새도 다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촉각상표라는 것도 있어요. 촉각. 그렇죠? 근데 뭘 어떻게 알아? 일단 눌렀. 이거 윤영건 변리사야. 느껴야지 상표잖아요. 그렇잖아요. 알려줘야지. 누구 건지 느껴져야지. 출처표가 돼야지. 촉각상표가 있긴 있대요. 외국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발전한 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를 하면 하는데 이거를 뭐랄까 공식화하고 뭔가 서류를 낼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냄새 상표도 되긴 해요. 파스처럼 패치라든지 아니면 용기에다가 넣어서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나의 은밀한 어떤 냄새가 겨드랑이나 독특한 냄새 날 상표로 해놔야지 안 돼요. 이제 재미사랑 기억하러 말씀드린 건데 소리나 냄새 상표는 무조건 유명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소리 내가 등록해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왜 까똑 하는데 다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분은 산속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 알아듣잖아요. 유명한 것만 등록돼요. 그런 거 이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독특한 상표는 나중에 상표를 다 배우시고 나중에 따로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보고요. 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하면 상표의 정의 규정이 쭉 됐죠. 이제 좀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잠시만요. 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요거 부분 상표를 적용할 때 이런 것들 요게 이제 논점, 쟁점 여기 이제 기본서에서 자주 보실 거예요. 그럼 제가 2차 시험에 나왔던 것들도 말씀드릴 거고 1차 시험에 나왔던 거 딱 하나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1차 때 그런 거는 진을 빼실 필요 없어요. 이거 제가 아무리 2차 때까지 보라고 해도 우선 1차를 잘해야죠. 우선 1차에 핵심되는 거 중요한 걸 잘 알아두시고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판례 중요한 거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시험에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평소에 읽으실 때 이런 게 견해 대립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견해 대립이 왜 어떻게 되는지도 이거 힌트만 몇 가지 드리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할게요. 견해 대립이 보통 판례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학설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상표법에서는 한 95% 이상은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차 때는 이런 걸 활용해서 외우시면 되는 거고 1차 때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프린트물에 여기 있죠. 10페이지에 필기노트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리냐면 자 우리가 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면 만약에 빵을 훔치면 예를 들면 뭐 형법에 절도죄가 만약에 뭐 3년이다 예를 들면 근데 어느 할머니가 돈이 없어요. 배가 고파. 그래서 빵을 훔쳤어요. 몇 년 줘야 돼요? 몇 년? 몇 년 주실 것 같아요? 짜증나죠. 자꾸 말 거니까. 예. 죄송해요. 눈에 띄어서 갑자기. 자, 3년? 3년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호로 자식이죠. 무슨 아무리 법이라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3년이라고 돼 있으면 3년으로 해야죠. 그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게 학설이 나눠져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이제 무슨 뭐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그걸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견해가 생겨요. 저는 좀 법적 안정성인 편이에요. 왜냐면 나만의 그냥 기준이에요. 여러 가지 근거. 왜냐면 법적 안정성이 정해놓은 거 아니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호로자식이라도 어떻게든 해야지. 그건 나중에 따로 하자. 어떤 형벌은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법적 안정성. 그래서 여기는 보통 법 규정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근거를 딱 보면, 그걸 읽다 보면. 그럼 구체적 타당성은 뭐예요? 법이란 게 결국에 사람 사는 관계고 뭔가를 활용하기 위한 건데 진짜 너 호로자식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나름의 그런 어떤 사실관계를 포함해서 하자. 법적 안정성만 따지다 보면 그런 법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가 몰각되고 안 좋다. 그것도 논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이상 사실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런 거는 법 규정 얘기보다는 사실이 어떻고 뭐 이러니까 고려하자. 뭐 이런 부분. 그래서 학설이 나누어지게 되면 대부분 요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외워지기도 좋아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왜 와드리냐면 1차 때는 이런 학설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외울 필요가 있어요. 2차 때는. 근데 지금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선 판례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눠졌나 보다.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소설처럼 읽는 거예요. 대신 판례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시는 거고 판례는 항상 중요해요. 이런 것들. 1차는 무조건 판례에서 나오니까 학설이 나오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1차에서는. 근데 워낙 중요한 거라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이제 쟁점, 논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 나중에 뭐 요즘에 어떤 책을 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학설 대립하는 막 그 학자가 너무 싫은 거야. 하나만 주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요즘도 그럴지 모르는데 호문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아마 학장인가 그래요.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나중에 자꾸 반대 의견을 너무 많이 내. 진짜 욕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리사들끼리나 이제 법률 공부한 사람들이 민사소송법을 공부한 이제 사람들끼리는 호문혁 교수 하면 다 알아요. 그치? 때려 죽이고 싶은 거죠. 그냥 어떻게 뭐 그 사람은 없었어도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이렇게 어렵게 공부했을 리가 없잖아.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학설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 뭐 어떻게 했어요? 닥친 걸 그걸 우리가 하면 되니까 여기에 맞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앞으로 보실 땐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시간 나중에는 외우셔야 될 거를 지금부터 힘 너무 빼지 말고 요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논점은 읽고나 아셔야 되니까. 중요도도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16회 동안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수업을 빠진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술을 진탕 먹고 제가 1년 반은 술을 끊었다가 기득 때는 이제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동차 때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술을 먹게 되잖아요. 그때는 1년 반 동안 술을 끊었는데 근데 이제 한 번 딱 빠졌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수업을 하나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빠지시면 누가 저주할지 몰라요. 그렇죠? 윤모 강사라고 윤모 변리사가 예.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예, 공부 잘하시고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걸 제가 뭐 하느님이 아시겠죠. 그건 난 모르고 예. 그러니까 뭐 가능한 한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것도 하시고요. 나중에 온라인도 이렇게 또 들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